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지 시각 9일 이란 국영 RANA 통신은 이란 남부 부셰르 외곽의 한 군사기지를 미국과 이스라엘군 발사체가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조금 전 전화를 걸어왔다. 이들은 합의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히며 미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했다며 전날부터 이틀간 이란 남부 해안 지역 주요 시설을 목표로 삼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도 이에 맞서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내 미군 주요 시설을 겨냥해 보복 공격을 이어가며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셰르와 인근 초가다크 지역에서 6차례의 폭발음이 들리고 남동부 연안 도시 코나라크에서도 3차례의 폭발음이 들린 사실이 알려지며 이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9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남부 부셰르 외곽의 한 군사기지를 미국과 이스라엘군 발사체가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방환영 메으르 통신은 남부 주요 해안 도시에서 다수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셰르와 인근 초가다크 지역에서 6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남동부 연안 도시 코나라크에서도 3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폭발의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상선에 공격을 가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한 데 이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도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재개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8일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 비해 공습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군통 수권자의 지시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악시오스는 당국자를 인용해 전날 공습보다 이번 공습의 범위가 더 넓다면서 이란군의 해안 레이더와 대한미사일 기지, 방공 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 발표가 나오기 직전 이란 매체에서는 이란 남부 요충지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동남부 오만만 연안의 전략 항구 차바하르에서도 강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하르그섬을 공격했다면서 나는 원유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다며 우리가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과 상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면서 그들은 병든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7일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완료해 8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면서 이란의 방공 시스템, 지휘통제망,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한미사일 전력, 그리고 해협 안팎에 있는 혁명수비대 소속 소형정 60척 이상을 공격해 국제상선에 대한 이란의 능력을 약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라크에 위치한 혁명수비대 해군기지도 공습을 당하며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전면전에 돌입한 양상입니다. 현지 시각 7일 미국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상선을 공격한 이란을 겨냥해 강력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국제수로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승선한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데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3척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명백한 공격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위험하며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반다르 아바스의 이란 혁명수비대 건물을 타격한 이후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관측되고 이란 국영TV는 캐슘 지역에서 16차례의 폭발이 발생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시라크에 위치한 혁명수비대 해군기지도 공습을 당하며 미국이 이란 본토 전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란 내부 권력 불안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하메네이 장례식에는 수많은 추모 인파와 고위 인사들이 몰렸지만 정작 후계 구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야 할 인물이 사라지면서 혁명수비대와 종교 지도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경우 이란의 핵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대응도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결집을 외치고 있지만 안으로는 후계 권력의 균열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모즈타바의 불참은 단순한 의전 문제가 아니라 권력 승계 과정의 불확실성을 드러낸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정권이 대외적으로는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후계자 정통성 논란과 군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즈타바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란 권력 내부의 불신도 커질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강경 대응을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후계 체제의 정당성과 통제력을 둘러싼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TV 등을 통해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위한 대규모 종교 복합시설인 이맘 호메이니 그랜드 모살레에서 하메네이의 세 아들 모스타파, 메이삼, 마수드가 기도하는 모습 등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모즈타바 하메네이 목격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즈타바는 하메네이가 폭사한 2월 28일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즈타바는 안면이 훼손됐고 한쪽 또는 양쪽 다리에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례식을 포함해 차기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공개 목격담이나 공개된 사진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의 건강 이상설과 권력 공백 우려가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 교체 직후 후계자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혁명수비대와 성직자 집단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올해 봄 미국과 이란이 임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민감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협상 당국자들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은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이 추진해온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민감한 휴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표적이 될 가능성을 특히 우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가 협상을 완전히 파탄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두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란에 경고해달라고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요청하기까지 했디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 지도부를 암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협상을 끝내고 전투를 다시 촉발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6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테헤란과의 핵 협상 시한인 8월 18일을 넘겨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 동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과 전면전 재개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협상 결렬 시 군사적 압박 수준을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릴지 여부였는데 일부 옵션은 사실상 전면전 재개에 준하는 수준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이 오히려 외교 협상을 붕괴시키고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합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제한적 성격의 일회성 공격을 명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가능한 옵션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될 60일간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대국민 TV 대담에 나와 종전 MOU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영내 국가 및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로 전쟁 발발 당시 해협 봉쇄로 인해 해당 지역에 갇혀있던 선박들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현지 시각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상업용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계속되는 공격에 직접 대응으로 공습했다며 미군 항공기는 이란의 정찰 기반 시설과 통신체계, 방공기지, 드론 저장 시설 등 군사 목표물 10곳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어질 경우 이란이 추가 피해를 피하기 위해 협상장에 나설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통항료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실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지 시각 29일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란 국영TV를 통해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체계 구축에 협력할 의사가 없다면 이란이 이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통항을 반대하며 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상선 에버러블리오를 공격한 데 대응해 공습을 실시한 후 이란에 대한 폭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엔 성명을 내고 상업용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계속되는 공격에 직접 대응으로 공습했다며 미군 항공기는 이란의 정찰 기반 시설과 통신체계, 방공기지, 드론 저장 시설 등 군사 목표물 10곳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정찰 자산을 연계해 이란의 지휘 통신망을 먼저 마비시킨 뒤 정밀 타격을 이어갈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이 해상 통제권을 장악할 경우 이란의 소형 함정과 드론 전력은 장거리 탐지, 요격 체계 앞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이 봉쇄를 강행할수록 미국의 추가 공습과 해상 차단 작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